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오후죠. 네, 여러분들이 편히 쉬고 있는데 비도 살짝 그치고 하지만 또 다시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도 다음 주에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빨리 좀 멈췄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향이 이제 남쪽에 계신 분들은 좀 걱정이 앞서는 것 같은데요. 많은 비가 내려서 좀 걱정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장마가 와야 또 곡식들도 여물고 또 햇빛이 또 강하게 느껴지고 이제 자연의 순리가 있는데 너무 많은 비 피해는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자, 금주 시장 및 투자 전략. 네, 굉장히 시장이 아주 체인저블하게 갑자기 지난주에 바뀌어 버렸죠. 그 전주까지도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라든지 뭔가 이제 이익 실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을 짓누르다가 지난주에 완전히 시장의 색깔을 바꿔버리는데 이번 주에는 과연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간다면 뭐가 갈지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할 주요 팩트로 보여집니다. 자, 스레드라는 커다란 SNS가 나타났죠. 이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관련된 그런 FC BJ 기판이라든지 DDR5 또 HBM의 지속적인 상승 트렌드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관통하며 시장의 리딩 역할을 하는데 가는 놈이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절대 당분간 내리면 안 된다.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익 실현 물량이나 그 다음에 고평가 이런 노이즈들을 이겨내야 이 시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썸머넬리의 마지막 30%가 이제 이미 기차가 출발을 했죠. 향후 투자 전략 및 추천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긴 시간이지만 함께 같이 나눠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3%, 나스닥은 0.18% 하락을 했죠. S&P 500이 0.1% 하락, 올라가다가 막판에 무너지는 모습, 전형적으로 주말 마지막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도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약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14,000을 지키고 있고 S&P 500도 4,500을 지키는 그러한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조그만 이익 실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주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1.25% 상승을 해서 281달러까지 다시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것은 이번 달 4일에 발표될 테슬라의 실적인데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다음 주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컨센서스를 웃도는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슬라가 이달 초에 46만 6천 대 차량을 올해 2분기에 인도를 했습니다. 이는 45만 대 이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수치라는 거죠. 투자 리서치 업체 아거스 리서치의 빌 셀르스키 애널리스트는 차량 인도량이 전망을 웃돌기 때문에 강력한 수요로 인해 2분기 실적 전망이 약간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2분기 가격 할인도 상당히 미미했다는 점을 또 덧붙였다. Q도 늘고 가격 할인도 적었기 때문에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1분기 중국 등지에 할인에 나섰으나 2분기에는 할인이 줄었다. 이것은 가격 전쟁이 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슬라의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그는 상반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주가가 더 상승할 것으로 본다. 테슬라가 생산 목표인 180만 대를 달성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또 금융정보업체 팩세트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2분기 매출액이 243억 2천만 달러, 약 31조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분기 매출이 169억 달러인데 이를 크게 앞지른 어마어마한 수치죠. 또 중요한 것은 EPS인데 조정 순이익은 주당 79센트, 지난 2분기가 주당 76센트였으니까 이를 앞서는 그러한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테슬라의 실적은 24일 현지 시간을 발표 예정이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회계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8월 말경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금 언급한 엔비디아는 1.10% 하락을 했네요. 454.69. 계속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리더 역할을 하다가 토요일 아침 시장은 살짝, 금요일 시장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전한 조정이죠. 물론 건전한 조정은 없다, 아픈 조정만 있을 뿐이지만 그나마 조정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들에게 당면한 첫 번째 질문은 결국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그러한 질문의 1번 타자죠.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지표가 바닥을 통과하며 주식시장에 유리한 국면을 연출 중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글로벌 증시는 추세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미국의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 두 양방 지수가 CPI가 하락을 하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을 끌어올렸고, 여기에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고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미 시장이 이제 선반영이 됐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을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6월 핵심 코어 소비자 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이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크게 경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두 지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미 국채 10년물이 하락을 하는 모습, 4% 넘게 하다가 3.83까지 하락하는 그러한 강세, 가격이 강세, 이건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적정한 밸런스, 너무 금리가 낮아도 문제지만 너무 금리가 높아도 문제인데 10년짜리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기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3.5 정도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안정됨을 찾은다면 주식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3.8까지 하락을 했는데 3.5를 뚫고 내려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향후에 우리가 채권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5까지 하락의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에 배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이야기가 달러 지수가 약세로 돌아섰다. 토요일 아침에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도 달러 지수가 생각보다도 그렇게 많이 다시 반등해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99.96, 100 이하에서 놀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이머징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달러 약세가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옆으로 기거나 추가 하락, 이러한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97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머징 시장 리스크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는 달러 약세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증가시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준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7월 마지막 주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이례적인 매출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매출 감소를 견인했는데 이번에는 좀 반대였다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달러 약세 반락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수출을 직접 관련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되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불쏘시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제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금융주를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선반영을 얼마나 시장이 이해를 해줄 것이냐, 그것은 다음 분기와 그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주느냐에 달려있다. 이 가이던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긍정적으로 또 서프라이즈적으로 준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끌어갈 불쏘시개는 충분히 확보한 것이다. 이게 이제 썸머넬리의 마지막 한 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또 눈에 띈 게 엔화가 약세였는데, 이 엔화가 며칠 전부터 강세로 전환을 했다. 이 엔화가 강세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일본과 크게 경쟁을 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특히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달러 약세 및 엔화 강세 전환의 시사점은 당연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달러 약세가 근본적으로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리스크 완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공격적인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자산, 그리고 원자재 가격 반등이 기대 중이다. 실제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하는 JP모건 EMBI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 스프레드는 지난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락을 했다. 즉 이머징 국가들의 채권이 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그만큼 이머징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지고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를 증명하는 거죠. 이렇게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돌아서는 것,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는 것은 원자재 기반으로 하는 이머징 시장과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이머징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엔화 약세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래서 엔화 약세와 원화 강세가 엔화 강세와 원화 강세죠. 엔화 강세와 원화 강세가 동시에 나타났을 때 누가 더 많이 강세를 띠느냐, 누가 더 강세 폭이 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상황으로는 엔화 강세가 원화 강세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는 좀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순매도가 이제 나타나다 이걸 이제 꺾어야 되는 거죠. 네, 꺾어야 되는 투기적 순매도가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을 선호를 보여준 JP모건 스프레드가 EMBI 스프레드가 지난해 미 연준 금리 인상 개시 직전 수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만큼 리스크 관련 자산의 선호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네, JP모건의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가 강세로 하락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스프레드가 줄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 국채와 이머징 마켓에서의 채권의 스프레드가 줄었다. 이 말은 이머징 시장의 리스크에 대한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약세로 가던 엔화가 지난주부터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 다음에 원화도 강세로 돌아서고 있고 위안화도 살짝 강세로 돌아서면서 시장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좋은 모습이다.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 때 돈이 들어오지만 한국과 중국은 자국 통화가 강세일 때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러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와 중국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열어놔야 된다. 따라서 살짝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나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러한 것들이 멈출 가능성, 한국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금리 급등과 달러의 강세 여파로 큰 폭을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 달러와 반대로 가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죠. 또 원자재 시장 역시 달러 약세로 반대적으로 꿈틀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의 경우 수급 불안 요인이 일부 작용도 하고 있지만 최근 유가 상승 요인 중에는 달러 약세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다. 유가와는 항상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유가가 강세로 가야 달러 약세 부분을 벌충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금 가격도 하락을 하다가 살짝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중국발 수요 부진으로 그동안 크게 가격이 하락했던 돈 가격, 구리 가격 등 일부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달러 약세의 수혜를 받고 있다. 중국 경기 정상화가 전제돼야 하지만 달러의 추가 약세는 일부 위험자산 및 원자재 가격의 추가 상승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주로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중국과 같은 원자재 수출을 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의 자산을 더욱 높이는, 가격을 높이는, 매력 포인트를 높이는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건 한국 시장에 다행이죠.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지만
이머징 시장이 좀 돈이 들어가고 주식 시장이 움직여야 우리나라도 같이 이머징 시장에 편입되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또 너무 많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 또 CPI를 건드릴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슬라이스하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부드럽게 올라온다면 이머징 시장 전체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확실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금 가격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도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 그렇죠? 네, 구리 가격도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900원 수준이 일시적으로 붕괴되었던 엔원 환율이 엔화 강세 전환 영향으로 다시 920원까지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 원화가 약세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엔화의 추가 강세 시 엔원 환율의 추가 상승도 예상이 되죠. 엔화 추가 강세 및 엔원 환율의 추가 상승은 그동안 국내와 일본 증시 간의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 이것에 대한 해소의 기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엔화의 초약세 현상에 힘입어 강한 랠리를 보이던 일본 증시가 엔화 강세로 숨고르기를 보일 수 있어 글로벌 자금 시장이 일본 증시 선호도 현상이 좀 약화되고 그 돈이 빠져나와서 한국과 중국, 대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일방적 추세를 보였던 달러와 엔화 추세의 전환은 각종 자산 및 원자재 가격 흐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적절한 강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제가 봐서는 부정적이진 않다, 긍정적인 요인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원이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원화 약세가 다시 나타나. 일본 니케이 지수 코스피의 상대 강도도 일본이 강하다가 이제 살짝 무너지는 모습이 있죠. 이런 모습이 한국 주식시장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갈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는 중국 지표가 부진했다. 오히려 그러기에 중국의 부양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최근에 후광통하고 상광통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좀 강해져야 한국도 강해지는 연관성은 확실히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경제 상황에 연동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미국은 이미 강세의 모습을 띄었고 여기에 중국 시장마저 강세로 돌아선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썸머넬리는 생각보다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확실히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 상해 종합지수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회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좋은데 긍정적인 요인만 있는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부정적인 리스크도 많은. 첫 번째가 차익 물량 출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 14,000을 이미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400이 아니라 14,000이죠. 제가 앞에서 1,400은 잘못 말했는데 이러한 지수의 흐름들이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 출회는 나올 것이다. 미국도 단타가 아주 성행하더라고요. 이러한 노이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 언제든지 시장은 얼굴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113까지 올라간 나스닥은 어느 정도 크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와도 뭐 크게 두려울 것은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먹고 터지고를 하다가 돈을 맞추고 이제 살짝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미국의 조정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또 다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이죠. 뭐 퍼가 미국 S&P 500 퍼가 20배를 넘어가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죠. 현재 한국은 15.2배 코스피, 미국은 20.6배인데 어느 정도 아주 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은 좀 부담스러운 면은 있다.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달러 약세가 이머징 시장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반대로 달러 약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 그렇죠? WTI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플레이션 하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78달러까지 갔다가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WTI는 이제 달러 약세, WTI 강세,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또 주시를 해봐야 돼. 아직까지는 이제 묻혀 있는 거죠. 하지만 움직임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거나 약세가 너무 추가적으로 강하게 되거나 다음에 WTI가 반대편에 서서 강하게 올라가면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달러 강세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달러가 약세로 된다면 이것이 무너질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잘 잡아왔던 인플레이션이 또 흔들린다면 또 긴축이 추가로 가능하다. 9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 이 부분이 또 스물스물 올라온다면 충격이죠. 자, 미국은 7월 20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7월 달 걸 한 번 보고 CPI를 8월 것을 한 번을 보고 9월 걸 보고 이제 FOMC를 회의를 했는데 세 번을 이제 확인하고 하는데 이 세 번 다 계속 하락 트렌드로 갔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는 건데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과 달리 CPI가 올라간다면 미국은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 상승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얻는 과정이었죠.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부분에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질문에 와서는 그렇다면 추가 상승한다면 어떤 종목이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종목이 가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스레드가 상당히 시장에서 호황인데 이 스레드 관련된 소프트웨어보다는 여기에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을 좀 넓혀본 거죠. 자, 우리는 작년부터 많은 닥터둠들이 시장에 공포감을 줬죠. 이 시장은 무너진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긍정론자는 이 시장은 무너지지 않다. 그 이유는 뭐 금리가 하락하고 뭐 CPI가 하락하고 이런 그런 이야기보다는 기술의 진보. 코비드 이후에 나타난 이 기술의 진보가 이제 구체화되는 그 단계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보지 못한 뭐 경험이 많은 펀드 매니저들만이 보는 그런 엣지일 수도 있고 뷰일 수도 있고 인사이트일 수도 있다. 이 기술의 진보가 시장을 이만큼 나스닥을 14,000까지 끌고 온 핵심 요인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또 하나는 생성 AI죠. 네, 마가 아니라 AI와 스레드라는 새로운 두 개의 핵심 요인이 시장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생성 AI는 이미 시장을 한번 1차적으로 끌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페이스북이 만든 스레드가 시장에 새로운 모멘텀을 준다. 이 가정을 가지고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번 썸머넬리의 하락붐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요인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DDR5에도 연결이 돼 있고 또 FC-BGA 기판과 또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 DDR5 수혜주이면서도 FC-BGA 기판을 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의 강한 상승의 선봉에 설 것이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저의 핵심 요약이죠. 그럼 추가로 상승한다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갈 것이냐. 달러의 신흥국과 위험자산에게는 상당히 달러 약세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런 환경 조성 직후 국내 증시의 반응은 흥미롭다. 기존 주도 테마주 A와 전기차의 추가 강세가 이어졌다. 특히 반도체는 AI 관련, 엔비디아 관련 반도체 소부장들의 상승이 매우 인상적인 한 주였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매우 심플하다. 강세장에 맞추어 지속 전무하는 것이다. 관망보다는 적극적인 참여 지석이 우선적인 전략이래야 될 것 같다. 강세장의 가장 큰 특징은 짧은 조정과 긴 상승이 반복되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 결정의 기준은 타이밍이 아닌 방향성에 두어야 한다. 투자 종목 선정도 마찬가지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안에서 주도주가 집중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테마 내 퀄리티, 실적과 밸류에이션 면에까지 보유한 종목이라면 알파 수익률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스레드 관련 종목을 집중 투자하자. 압축 투자를 하자. 스레드가 결국 1억 명을 돌파하며 새로운 시장 모멘텀으로 작동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SNS 관련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하드웨어,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저장 공간 능력이 커야 되는 거죠. 따라서 SSD라든지 HDD처럼 텍스트나 이미지 저장 공간이 필요한 부품이 수혜를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메타는 그동안 인텔의 사파이저 레피즈가 많은 CPU를 사용하지 않고 주로 AMD가 만든 제노아 기반의 CPU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MD가 만든 CPU와 DDR5죠. 따라서 제노아도 DDR5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스레드에 관련 첫 번째 수혜주는 DDR5, 그 중에서도 기판 관련 기업들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 친구들은 이 전설적인 표를 가지고 있죠.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TSE, 유니테스트, ISC, 테크잉, 코리아서킷, TLB, 아비코전자, 엑시콘 이런 종목들인데 이걸 꼭 붙여놓고 대체 TDR5 관련된 종목들은 뭔가, 이건 이제 2021, 22년 이건 버리고 어떤 종목들이 있고 뭘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FCBGA 기판 관련 공부를 잠깐 더 해봅시다. PCB는 경성과 연성이 있다. 경성은 리지드라고 부르고 연성은 플렉서블이라고 하죠. 플렉서블이라는 건 좀 이렇게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살짝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데 FPCB, RFPCB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이 경성 기판에는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기판이 있고 패키징에 들어가는 서브스트레이트가 기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인보드에는 HDI 기판, SLB 기판, MLB 기판인데 지금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여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고, 패키징 기판은 BJ 기판, SCSP 기판이 있고 SIP 기판, BOC 기판이 있는 그 중에서 FCBGA 기판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MLB 기판하고 FCBGA 기판이 가장 시장에서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쪽으로 분류를 해보면 메모리 관련된 기판하고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FCBGA 기판은 서버 CPU나 PC CPU 등에 들어가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핵심이 CPU지 않습니까? 따라서 FCBGA 기판을 사야 된다.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최소한 FC CSP 기판하고 FC BGA 기판이 차이가 뭐냐, 이 정도는 알아야죠. BGA라는 것은 볼 그레이드 어레이인데 이렇게 칩보다도 기판 사이즈가 큰 거죠, 그렇죠? 네, 이것이 CPU 패키지에 주로 사용되는데 이것들이 데이터 센터에는 주로 FC BGA 기판이 사용되고 있다. FC CSP 기판은 칩과 기판 사이즈가 비슷해서 아주 작은 거죠. 스마트폰 AP용 패키지에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CPU.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건데, 그다음에 서버에 관심을 갖는 건데, 서버와 CPU에 관련된 기판에 관심이 갖는 건데, 그래서 FCBGA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는 기판 중에 하나이다. 이걸 생산하는 회사를 집중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말해주는 거죠.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FCBGA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순위인데,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는 유명한 회사죠. 신코덴키, 유니마이크론,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이 정도 기업들은 줄줄줄 알고 있어야 된다. 나냐, ATS, 이것은 좀 처음 들어보고, 삼성전기, 한국의, 일본의 교세라, 한국의 대덕전자 있죠. 삼성전기와 대덕전자가 FCBGA 기판의 원투펀치다. 일본의 토판, 킨서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이름을 알고 계신 이비덴, 신코덴키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기가 FCBGA 기판 중에서는 최소한 5, 6위 정도는 글로벌적으로 국내에서는 1위다. MLCC에 너무 삼성전기가 눌러 짜그러져 있어가지고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이제 카페 친구 중에서도 삼성전기 팔고 다른 데 가고 싶다 이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삼성전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있는데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이 표를 붙여놔라.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세성DS, LG노텍, 코리아서킷, 이 정도의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인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이름을 외워라.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LG노텍, 코리아서킷. 이 중에서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게 대덕전자, 해성DS, 심텍, 코리아서킷가 치고 올라오죠. 네. 근데 삼성전기가 좀 약한 모습이고, LG이노텍은 또 애플과 연결돼서 좀 비실비실 하는데 이들이 또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는데, 일단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킷 이 4개만 봐라.
나머지는 나중에 봐라.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최소한 이 중 2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미반도체 번 돈을 이쪽으로 스위칭 전략을 써라. 이 중 가장 저평가된 종목 의외로 삼성전기일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너무 삼성전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단 엉덩이 무게가 매우 무거워야 된다. 과거 AMD가 2조 원의 돈을 두고 삼성전기에서 FCBGA 기판을 육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수혜를 받을 것이냐. 이제 돈을 주고 공장 증설을 했는데 집중화된다면 또 MLCC의 그 가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은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 서키트 중심으로 하고 나중에 삼성전기가 살짝 좀 그때 쫓아가도 늦지 않다. 지금부터 들어가가지고 고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DDR5, FCBGA 2개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집중 투자를 해라.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는 핵심 키포인트죠. 최근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역시 대덕전자이죠. 1조 8천억, 3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보는데 지난 금요일날 37,550원을 찍고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삼성전기는 지금 이제 박스권 안에서 갇혀있죠.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15만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뚫고 올라갈 힘이 있느냐. 이거 천천히 봐라. 그렇죠. 지금 미리 여기에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봅시다. 이제 시장은 극한의 썸머넬리의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직 끝은 아니며 그 끝은 반도체 숫자가 반등하며 더 간다라고 시장에서 신문들이 대문짝하게 쓰고 난리 부르스를 칠 때가 그때가 끝이다. 아직은 남아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을 늘 주시해라. 매일같이 고객 예탁금을 살펴봐라. 정기예금이나 채권에 같은 돈들이 주식 상승을 못 참고 견디고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올 때가 그들이 들어와서 시장의 호구가 될 때가 이 시장은 끝이다. 이 또한 변태적인 2차전지 양극재 위주의 시장에서 살짝 변화가 지금 보이는데 양극재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FCBGA나 DDR5 다음에 데이터 센터형 스레드 관련 기업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돌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저는 아주 슈어 와인 아시죠? 네, 돌 확률이 높아 보인다. 지금 시장 시점에서 투자는 매우 간단하죠. 가는 놈을 더 사야 한다. 네. FCBGA, DDR5, HBM 등 뻔한 종목들이 추가로 지속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정신 집중하고 물반 고기반 이 시장을 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잡주는 과감히 버리고 3개 정도 섹터에 집중 투자하는 뚝심이 좀 필요하다. 네. 시장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이익 실현 관련 노이즈 그리고 고평가 노이즈 이러한 노이즈들을 이겨야만 시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멋진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시장부터 FCBGA, DDR5 관련 기판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를 작정하고 주말에 공부하고 쓰기로 했는데 우리 카페에 오시면 각각 개별 종목을 제가 7, 8종목을 쭉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종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뭔가 추천 종목, 방향성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엣지 있고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두둑히 불려줄 여러분의 여름 피서철에 자금을 마련해 줄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미반도체 고생하셨는데 또 새로운 한미반도체 하나를 더 개발해 봅시다. 그래야만 저도 이제 체면도 쓰고 저희 카페도 잘 되고 우리 카페 친구들이 또 활성화돼서 부자가 되는 게 제 꿈이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